자, 수요일이죠. 수요일 아침 반찬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말 생명의 다리를 두고 한 차례 철거 논란이 일었던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유지 입장을 밝히면서 철거 논란은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자살 1위 다리라는 오명을 쓴 마포대교, 2012년부터 생명의 다리 캠페인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캠페인 이후 오히려 마포대교에서 자살 시도자가 2012년에 15건에서 2014년 184건으로 큰 폭으로 늘면서 자살 장소를 홍보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의 다리 캠페인 철거 논란이 거셌는데요.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 철거 계획이 없으며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과연 진정한 생명의 다리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오셨는데요. 나종희 씨와 김세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가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 철거 과연 어떤가 그런 얘기를 가지고 두 분 모셨는데, 사실 이게 지난해 논란이 있을 때도 저희가 서울의 오늘 아침 반찬 토크 주제로 다룬 적이 있긴 한데, 먼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그 마포대교 건너면서 여러 가지 문구들 써 있잖아요. 뭐 밥은 먹었니? 뭐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문구들이 있는데 가슴에 와닿는 문구 있었나요? 나종희 씨 어땠어요? 네, 박철민 기자님도 밥은 먹었니? 이 문구 말씀하셨는데 저도 네. 밥은 먹었니? 별일 없지? 뭐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나 지금이다. 뭐 등 이런 문구들이 많이 있던데 그 중에서도 저한테 와닿던 문구는요, 누구한테도 하지 못한 얘기라는 이 문구가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누구한테도 하지 못한 얘기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아요. 비밀 한 가지 좀 있을 것 같은데 마포대교에 가면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김세한 씨는 이런 문구 보셨어요? 네, 문구는 자주 봤습니다. 예.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면 마포대교에 도착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초창기 생겼을 때부터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직접 가보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건 아니고요? 그냥 동네니까. 아, 예. 그래서 처음 생겼을 때는 좀 신선한 느낌이 있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밥은 먹었니나 뭐 잘 지내니라는 문구를 봤을 때 좀 신선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울한 기분도 아니었는데 계속 지나가면서 이제 그 글귀가 불이 켜지면서 따라오잖아요. 예. 그래서 읽는데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중간쯤에는 수영 잘해? 라는 문구가 딱 들어오는데 이거 장난하나? 네. 라는 기분이 들면서 기분이 좀 안 좋았을 수 있겠네요. 네,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수영 잘해라는 이 문구가 아직도 생생하게 머리에 좀 기억이 남거든요. 수영 못 하시나 봐요. 수영 못하고 떠나가지고 예.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러 오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되게 조롱하고 나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문구보다도 저는 사실 자주 목격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네. 그 구급차가 서 있거나 그 사람들이 몰려 계신 장면을 보면은 좀 가슴이 철렁철렁한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렇게 캠페인을 한 거에 대해서 캠페인 이후에 좀 두 분이 마포대교에 대한 이미지가 좀 달라졌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김세한 씨는 어떤가요? 저는 이제 마포가 원래 고향이기도 하고 뭐 지금 사는 것도 마포라서 저희 동네 이름이 들어간 다리가 있다는 것에 되게 자부심이 컸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예. 근데 최근에는 이러한 논란이 좀 있으면서 굉장히 좀 씁쓸한 마음도 들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예. 네. 네, 여러분들이 애쓰고 계신 만큼 그만큼 효과는 잘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자살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관심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자살 1위라는 게 정말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일본 아니었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었거나 아니면 일조량이 부족해서 우울증이 심한 북유럽 국가들이 자살 그 우선순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언제 이렇게 1위가 됐는지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생명의 다리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마포대교를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힐링이 됐다. 내가 그곳에 가서 힐링이 됐는데 가끔은 그곳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무언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하소연하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리가 내 말을 들어주고 또 여러 말도 거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마포 생명의 다리 글귀를 보면서 이제 위로가 됐다고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그곳에서 또 다양한 그런 행사도 개최되고 있더라고요. 자살 예방 프로젝트 콘서트라든지 그리고 뭐
뭐 21세기 청춘 남녀 오작교 행사라든지 예. 또 생명사랑 밤길 걷기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좋지 않은 이미지가 하루빨리 좀 바뀌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한강대교들 중에서 한강에 있는 다리들 중에서 왜 마포대교가 자살률이 가장 높을까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순환구조대 취재를 할 때 그쪽 이제 구조하시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그쪽 그 구조대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마도 내가 추측하기에 여의도 한강공원도 근처에 있고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자살하는 분들이 억울한 상황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심정이 있어서 마포대교를 선택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명의 다리 사실은 자살률 1위의 오명의 다리였던 그 마포대교의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뭐 철거해야 한다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마포대교를 생명의 다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철거해야 된다 아니면 유지해야 된다 어떻게 보시는지 김세현 씨는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 자살을 예방한다거나 하는 그런 캠페인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특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그 이벤트성의 캠페인은 저는 당장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참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그 생명의 다리 캠페인으로부터의 교훈이라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그 한강다리에서 자살을 하지 말라는 그런 1차원적인 전달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자살하지 않아야 될 곳이라는 인식을 주긴 하잖아요. 그런데 예. 반대로 이곳은 자살하기 좋은 곳이라는 그런 효과도 좀 많이 낸다는 그런 네. 프레이밍적인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마포대교의 경우 그 자살 예방을 한다는 그 캠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자살 명소라는 예. 마케팅을 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지적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점을 좀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저는 생명의 다리 마포대교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는데요. 유지하되 좀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마포대교에서 자살을 했다가 생명을 건지게 돼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청년이 한 얘긴데요. 예. 자살을 시도하러 마포대교에 갔을 때 그 글귀를 보면서 더 우울해졌대요. 그래서 더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껴졌고, 그리고 그래서 그 글귀가 좀 더 힘있게 살려고 하는 의지를 북돋아주는 그런 글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네. 생명의 전화를 봤을 때 다리 건너 보셨나요? 다리 건너보면 저도 여고 시절에 건너봤는데 너무너무 추워요. 바람도 많이 불고 덩그러니 휑한데 그렇죠. 그곳에 네. 전화기가 이렇게 딱 하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 사람이나 고민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얼굴이 보여지길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딱 공개된 장소에 전화기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고 싶어도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그 공중전화 부스처럼만이라도 꾸며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 직전에 그 안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그 개인성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네. 전화를 걸면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저도 이 청년의 말처럼 그런 것들을 몇 가지 보완을 한다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이 나왔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이 생명의 다리 캠페인을 또 중지해야 한다는 측의 얘기에서는 이제 낙인 효과, 그러니까 마포대교든 어디든 이런 이벤트를 하게 되면 이벤트 자체가 약간 자살다리라는 어떤 네. 그런 이미지를 강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아까 김세한 씨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고, 나종희 씨는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전 좀 생각이 다른데요. 마포대교가 생명의 다리 캠페인으로 자살하는 이의 명소가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세계 어디를 가나 자살 명소가 있어요. 뭐 미국에는 금문교라든지, 뭐 캐나다, 미국 국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나이아가라 네. 폭포라든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스페인 마드리드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도 자살 명소가 있었어요.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그곳은 상당히 높은 곳에 다리가 위치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건널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구간이 짧았는데 여기가 자살 명소다,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높게 강화 유리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자살 너무 많이 해서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설치를 해놨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를 내려다 보니까 그 밑에는 차들이 쏜살같이 달리고 있었어요. 네네. 그곳에서 뛰어내리면 바로 즉사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서 자살하는 사람의 수는 줄었지만 전체적인 도시의 자살 수는 줄지 않았대요. 그만큼 자살하려고 결심한 사람들은 그곳이 아닌 장소 외에 다른 장소를 찾아서 제2의 장소에서 자살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으로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이 마포대교를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하소연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곳에서 죽을 거니까 나 좀 말려줘. 자살하려는 사람들의 많은 분들이 살고 싶은 의욕이 더 강하다고 들었어요. 예.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요. 나 힘들다 하지만 살고 싶다는 강한 사인을 보내는 마지막 장소 그리고 생명을 붙잡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마포대교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그걸 더 빨리 발견하고 또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포대교는 생명의 다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더 유지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나종희 씨가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김세한 씨는 여전히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 생을 마감하려는 순간에 유명한 곳을 찾는 이유가 다들 있겠죠. 방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니까 도움을 받기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도 봅니다. 네. 근데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부정적인 면 또한 같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이런 행정을 보면서 부정적인 면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것도 이번에 생명이 직결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너무 좀 시민들의 의견을 막 반영해서 글귀를 쓴다든가 하는 부분은 좀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두 분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그 생명의 다리에 써 있는 글귀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 보완해야 된다라는 게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인 걸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자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더 우선돼야 된다라는 게 또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문제는 이제 자살 시도 건수가 마포대교에 월등히 많다라는 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또 나눠볼 텐데요. 그런데 또 구조율은 마포대교가 가장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살 시도하는 사람도 많지만 구조되는 사람도 많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생명의 다리로 전환되면서 CCTV 설치 확대라든지 상시 모니터링 강화 같은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한쪽에서는 철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철거되면 안 된다,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철거 쪽으로 이제 방향을 네. 가지고 계신 김세현 씨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일단 시도가 많아졌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우려했던 현실, 그러니까 자살 명소, 말 좀 단어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네. 구조율이 높아졌다는 얘기 듣고 저는 좀 섬뜩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숫자 노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예. 굉장히 그 기분 나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CCTV나 상시 모니터링 같은 거는 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설치물이잖아요. 어떤 걸 알리고자 하는 캠페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다 글귀를 써놓고 이곳에서는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라는 그런 캠페인들을 과연 이번 상황에 이게 맞냐라는 거죠. 홍보를 해서 알려야 될 상황이 있고 조용조용히 어떤 정책들을 펼쳐나갈 사항이 있는데 예. 저는 이런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상황에서는 전시 행정이 아니라 조용조용히 뒤에서 움직여서 그 사람들이 이런 거 알지 못하게 은연중에 알아갖고 찾아오는 곳이 아니라 네. 알지 못하는 곳으로 돼서 조용히 예방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네. 어쨌거나 이 자살 시도자를 줄이는 방법도 또 이제 강구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건데 서울시는 이제 높은 장벽과 같은 장애물 설치를 대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런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나종희 씨? 네, 마포대교 투신 시도하는 많은 그 나이대가 20대 이하 청년층이 57%나 된다고 해요. 지난 10개월 전에도 또 같은 장소에서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한 16살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경찰에게 발견이 돼서 경찰이 설득을 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같은 장소에 그 여학생이 또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나타나서 너무나 이상하게 여긴 여경이 도대체 왜 그러냐, 무슨 이유 때문에 자꾸 죽으려 하냐 했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상습적으로 아버지와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보고요. 처음부터 이 여학생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사와 연계를 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여학생이 또 이곳을 찾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 생명의 다리 마포대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시설이 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리가 말을 걸지만 절박한 이들에게는 또 거의 와닿지 않는 말일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곳에 그 중간에 그 생명의 전화가 있고 CCTV만이 덩그러니 있어서 너무나 차가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곳에 가면 인간의 훈훈함을 더하면서 누군가 나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다면 사람들이 그쪽에 찾아가서 뭔가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리 중간에도 전망을 보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곳에 저는 자살을 생각하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상담을 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그곳에 가서 이제 고민도 얘기하고 나 이렇게 죽으러 왔는데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면 그 위안도 받고 그래서 그 자살하는 마음을 접고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지속적으로 그곳에 한번 찾아왔던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살률도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김세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없애야 되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글귀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글귀는 그냥 연인들이나 아니면 가벼운 무슨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갔을 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도. 하지만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가신 분들에게는 그런 글귀가 과연 어느 도움이 될까? 저는 차라리 조롱으로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그런 설치로 전 난간을 좀 일단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한 160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마음 먹으면 쉽게 올라설 수 네. 있는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보면 난간을 높여서 일단은 그런 자살 시도 자체를 줄였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고 또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그 일본 기차역에 요즘에 그 LED 블루 라이트를 설치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조명 색깔에 의한 심리적인 상태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인 도입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네. 방금 나종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CCTV도 중요하고 상시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람을 좀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너무 눈에 띄지 않게 네. 배치를 해서 그 전문가들, 그 상담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배치를 좀 더 늘려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세현 씨는 그 캠페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캠페인 자체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아. 그곳이 지금 뭐가 많으니까 캠페인을 해서 없애겠다라는 그런 말조차 언론이든 관공서든 아니면 그도 팻말도 써 있어요. 예. 이곳에 자살이 많기 때문에 뭐 어떤 기관과 뭐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곳에서 캠페인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런 팻말조차 있는데 이런 거는 광고에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예. 네. 그렇죠. 아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다리를 뭐 철거를 하든 뭐 여러 가지 캠페인을 없애든지 간에 자살률을 낮추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은 이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종희 씨 먼저 의견 주시면. 네, 저희가 학교에서 자살 예방이나 그런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아본 기억이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입시교육으로 너무 입시교육만 하고 있어서 정말 각박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성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살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일깨우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살하기 전에 사람들이 신호를 보낸다고 하잖아요. 네. 나 이제 그만 쉬고 싶다 라든지 나는 좀 멀리 가고 싶다 이런 신호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런 걸 빨리빨리 캐치해서 옆에 있어준다면 좀 자살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많은 자살을 시도했다가 그랬던 분들이 그런 신호를 친구한테 보냈는데 친구가 캐치를 해서 옆에 같이 있어줘서 내가 그때 견딜 수 있었다 이렇게 뭐 유명 연예인들이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런 점도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부가 우리나라는 너무 자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소속의 자살 전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나라가 36분에 한 명씩 자살하고 있음에도 자살을 한 분만 담당하고 있다는 건 정말 네.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언론 보도에도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살 보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자살 보도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자살 보도를 했을 시에는 굉장한 따가운 그 댓글과 함께 질타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보도를 했을 때 좀 따갑게 질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있는데요. 자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지나치게 수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좀 시정한다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자살 이유가 3분의 1이 정신과적인 문제로 우울증이나 뭐 이런 거 겪고 있는 분들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예방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고 3분의 1은 만성질환, 암이나 뭐 이런 것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을 미리미리 좀 관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3분의 1은 직접적인 스트레스로 네. 이 자살을 한다고 하는데 자살 당시에 공통적인 게 음주 상태였던 분들이 40%라고 해요. 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하고 좀 관리를 한다면 좀 자살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김세환 씨 의견은 어떠세요? 그죠. 일단 접근 태도부터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자살을 충동적인 행위로 받아들이거든요. 하지만 이분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 생각도 많이 한 후에 극단적인 결과까지 네. 그런 장소까지 그리고 장소까지 섭외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겠습니까? 이거를 단순히 막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거니까 뭐 몇 가지 이벤트로 없앤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언론의 태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특히 무슨 유명인이 특히 자살을 하면 네. 이거 올림픽 중계하는 것 같아요. 아. 생중계로 막 방송을 하고 어쩔 때는 장례식장 입장하는 거를 무슨 영화제 보도하듯이 막 네. 그렇게 중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살 방법을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무슨 야구 해설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은 정말 그 방송 자체에서 스스로 자정력이 안 된다면 저는 이 정도는 법제화를 해서 언론에 어느 정도의 그런 자살에 관련된 방송에서만큼은 제도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연예인들이 자살했을 때 모방 자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도 좀 심도 깊게 다뤄야 되고 제가 또 교육 쪽에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네. 보니까 요즘 학생들의 그 자살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계적이긴 하겠지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그 상대 평가를 통한 등수를 빨리 없애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런 제도를 빨리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야 되고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자살을 하려는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너무 나약해서 자살을 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말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학생들은 또 그런 말들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게 되면 이런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좀 듭니다. 네. 네. 뭐 지금 김세환 씨가 그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청소년 사망사고 전체 사망사고 중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살을 거꾸로 말하면 살자가 되죠. 이렇듯 자살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삶을 거꾸로 되돌아보는 그런 생각도 필요해 보이고 사회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거꾸로 어떤 식의 접근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김세환 씨와 나종희 씨 함께 아침 만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